가수 진혜성이 출연하던 TV조선 음악 프로에서 갑자기 퇴출을 당해 많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미스터 트롯이 TOP7과 함께 출연하던 프로에서 갑자기 강제 하차 통보를 받았고, 급기야 프로그램 자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등 초유의 방영 중단 사태를 맞이한 상황인데요.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잘 나오고 있었던 진혜성에게 어쩌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게 되었는지, 제작진과 TV조선에는 어떤 비화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대 위 화려한 모습 뒤에 진짜 인간 진혜성은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힘겨웠던 역경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혜성은 형편이 어려운 유년기를 보낸 뒤 성인이 된 후에는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까지 나가 기타를 치며 몸이 부서져라 노래를 불렀지만, 손이 부르트고 기타에는 핏자국이 남을 정도로 계속 노래를 불렀음에도 10년이나 무명을 벗어나지 못해 너무나 많은 서름과 눈물 속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젊은이였습니다. 8살 때부터였는데 그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던 배우의 노래들을 함께 들으며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돌아가는 삼각지 같은 노래들을 어릴 적부터 흥얼거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트롯의 멜로디에 이끌린 진혜성은 동료보다 트롯을 입에 달고 살았고, 중2 때 학교에서 축제가 열렸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댄스곡을 부를 때 자기가 좋아하는 트롯을 고집스럽게 불렀습니다. 발라드나 다른 장르는 자신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 그는 축제 무대에서 발군의 노래 실력으로 엄청난 박수와 함성을 받으며 트롯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는데요. 학창 시절 진혜성은 축구, 양궁, 육상, 유도 등 체육 특기자로 다양한 운동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원래는 축구를 했지만 진해에서 작은 막창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간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상 아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구 선수로 뒷바라지를 해주시기가 어려워지셨고, 결국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들을 유도 선수로 전향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원래는 축구를 잘했고 럭비 선수 권유도 받았지만 그의 집안은 형편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해 아쉽게 종목을 바꿔야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유도 선수가 되었지만 집안 형편을 타박하기는커녕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 고등학교 때까지 수많은 대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는 잃어버린 상장과 메달을 빼고도 이렇게나 대회에서 많이 입상했다고 하는데요. 이토록 아버지를 잘 따른 착한 아들이었던 진혜성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데, 무슨 과를 가느냐에 인생의 앞날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께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진혜성은 자신이 유도를 오래 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의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준까지는 힘들다고 생각했고, 어릴 적부터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 학교 축제도 나가며 키워왔던 가수의 꿈을 드디어 부모님께 드러냈던 것인데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고,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천지에 널렸는데 어떻게 네가 가수가 되겠냐며 아버지는 결사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셨는데, 하지만 그간 아버지 말씀이라면 모두 순종하던 진혜성은 이번만큼은 트롯을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만 같았고, 고집이 완강했던 바람에 결국 아버지는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진혜성은 20살에 바로 군대부터 다녀오게 되는데요.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트롯 가수에 걸맞는 예명이 필요했는데, 이상성이라는 이름이 발음이 어렵다고 느낀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혜의 별이 되라는 의미로 진혜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게 됩니다. 진혜성은 2012년에 첫 앨범 내 사랑 받아줘를 발표하고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소속사도 없이 이모와 이모부가 매니저를 해주시며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갑작스런 조카의 가수 선언에 이모와 이모부까지 덩달아 고생을 하셨던 것인데, 지금은 소속사에서 해주지만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진혜성이 스스로 하며 자신이 운전하면서 CD를 들고 홍보를 다녔고, 옷 맞추는 것, 미용실 예약하는 것 사이 인사 다니는 건 모두 스스로 했다 보니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의 매니저와 스태프들을 보면 마음이 더 간다고 합니다. 당시 홍보를 하려면 방송국에 가서 PD들 책상에 CD를 돌려야 했는데 PD들의 책상에는 항상 너무나
많은 가수들이 놓고 간 CD들이 쌓여 있어서 유명 가수로 살아남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대학 재학 당시에 젊은 애가 무슨 트로트냐는 시선을 받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울리지 못했던 진혜성은 그럴수록 친구들보다는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른들이 주로 모이는 곳만 찾아가며 좋아하던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알리던 진혜성.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약속한 3년이 다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가 보이니까 진혜성은 아버지께 조금만 더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아버지도 지금껏 해온 노력이 아쉬워서 그럼 조금만 더 해보라고 허락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한 해 한 해 버티던 게 결국 나중에는 10년이나 지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무명 시절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진혜성은 처음에는 중장년들이 모이는 곳만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트롯의 매력을 알리고자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다른 이들은 기타를 치며 주로 발라드를 불렀지만 진혜성은 거리에서 트롯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거다 싶어 앰프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 자신이 최초로 길거리 트롯 버스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런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범상치 않은 실력에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놀러온 젊은 친구들까지 그의 버스킹을 좋아해 주었고, 그렇게 진혜성은 새벽에 나가 밤이 늦도록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는 부산에서는 광안리와 해운대, 서울에서는 홍대에서 버스킹을 했는데요. 결국 이 못 말리는 열정은 기타를 하도 많이 쳐서 손가락 피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게 만들 정도였는데, 지금도 기타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보면 진혜성은 영광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열정으로 노래를 해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께 용돈을 타서 쓰는 것도 더 이상 손을 못 벌리겠고 장남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 진혜성은 7살 어린 동생에게도 미안함을 느끼며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동생은 형을 타박하기는커녕 더 열심히 노래를 하라고 응원을 보내줬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더 버티라고 격려하며 형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는데요. 진혜성은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출연료를 받으면 절반을 동생에게 용돈으로 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동생은 형의 힘든 사정을 알고 그 돈을 잊어 봐 안았다고, 그만큼 속 깊은 동생과 집안의 모든 어른들까지 진혜성의 성공을 진심으로 빌었던 것인데요. 불교 신자인 진혜성은 이 시기에 지금의 소속사 KDH 엔터테인먼트의 김도희 대표와 만나게 되는데, 무명의 트롯 가수가 홍대 앞에서 기타 하나 어깨에 메고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걸 유심히 본 김 대표는 진혜성이 그 장소에서 어울리지 않게 트로트를 너무나 유창하게, 그것도 애절함이 묻어나는 보이스로 부르니 한마디로 물건이라고 생각했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명함을 주면서 연락을 달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 진혜성이 연락을 하지 않자 불심이 남달랐던 김 대표는 또 홍대를 찾아가 진혜성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결국 둘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두 사람 사이는 소속사 대표와 멤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진혜성은 길거리는 물론이고 전국 사찰의 산사음악회에서도 쉼없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길거리에서 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의 팬이 되어줬고, 그가 나온다는 방송이나 무대가 있으면 진혜성이 이름이 적힌 플랜카드와 파란색 풍선을 흔들어주며 진혜성은 조금씩 가수로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됩니다. 사실 트롯 가수는 다른 장르와 달리 한 곡이라도 히트곡을 가지기 어려울 뿐더러 진입장벽 역시 높아서, 하지만 진혜성은 억척같이 자신을 알리고 다닌 끝에 사랑 반 눈물 반이라는 곡이 노래 교실과 가요제, 행사 등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급히 나는 노력으로 결국 디너쇼를 해보자는 제안까지 받으며 63빌딩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송년 디너쇼까지 열게 되는데, 그는 아주 유명한 대형 가수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개그맨 조세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조세호는 진혜성에게 KBS에서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것 같을 도전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진혜성은 일단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현역에서 활동 중인 가수였기 때문에 괜히 도전했다가 중도 탈락하면
본전도 못 찾고 망신을 당할까봐 도전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마가 지나고 또 조세호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이번에는 참가 의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 무조건 나가라는 이야기였고 진혜성은 또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진혜성은 참가를 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 아버지께 의견을 여쭈었는데 아버지 역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무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팬들이 오디션 프로에 출전하는 걸 기다리기도 했고 요즘은 트롯 오디션 프로가 아니면 자신을 알릴 기회도 없어서 결국 용기를 내게 되는데요. 그 바람에 진혜성은 잘 나오고 있던 프로에서 갑자기 쫓겨나듯 출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꾸준히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다짐하며 말하길. 한 방에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쉽거든요. 계단을 걸어 올라간 사람이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계단을 오른 사람은 비상구의 위치도 알게 되고 나갈 구멍도 살펴보면서 오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런 걸 볼 겨를이 없어요.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계단을 오른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었던 1층에 있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겠지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트로트를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언젠가는 관심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지겨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영탁이 형님도 그러셨어요. 영원히 인기가 있을 건 아니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겸손하게 팬분들 잘 모시고 다녀야 한다고요. 그 말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라며 기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늘 옆에 있어 준 팬들 덕분에 버텼다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노래도 잘하는데 효자의 인성까지 이토록 최고인 진혜성은 결혼 계획에도 부모님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허락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거라고 말하는 그에게 이상형을 물으니 어른들에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돌아올 정도로 효심이 가득한 그가 왕성히